어제 공포의 하루를 보내고 이것이 추세 전환의 시작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간밤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의 아랫꼬리에 화답하듯 미국 시장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일 4% 하락, 오늘 3%의 급반등을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어제 개인들의 사자수로 4,000피를 결국 종가상으로 사수한 흐름. 그렇다면 오늘 다 같이 오르는 이 분위기 안에서 앞으로의 시장 힌트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게 핵심이겠네요. 프리마켓 시세 보겠습니다. 반도체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 나란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10만 원도 불안했던 삼성전자 오늘 강한 상승 움직임. 특히 하이닉스는 53만 원까지 내려갔었다가 57만 원으로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60만 원을 다시 탈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좋습니다. 테슬라의 반등 움직임이 나온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개별적으로 LFP ESS용 배터리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오라클에 계약했다라는 내용으로 3%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독 보도 내용이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포인트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BM이 또 2%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꽤나 선방했던 바이오 종목들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강세네요. 다시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서의 움직임 보실까요? 지금 코스닥도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확실히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방원전 다 같이 강세고요. 한화 에로스페이스는 3%의 급등 양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좋고요. 네이버 어제 선방했는데요. 오늘 추가 강세네요. 다음은 거래량 안에 힌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기존에 이끌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 안에서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 실적 시즌 안에서 빛이 나면서 같이 올라가는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코크로스가 11%의 급등으로 어제 이어서 AI, 의료 AI 쪽으로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한빛 레이저가 8%가량 올라가면서 ESS 키워드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도 5%가량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서 오늘은 어느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될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이야기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 만회,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반등으로 엮어드립니다. 어제 급락은 5가지 이유로 시장 안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장기 상승 후 조정 가능성이 미국과 우리 시장 안에서 제기가 됐고요. 미국의 팔란티어발 밸류 부담도 퍼 200배 무리다라는 이야기들이 제기가 되면서 고점에서 흔들렸습니다. 셧다운으로 미국 경기가 다소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더불어 오늘부터 해서 대법원 이 관세와 관련된 심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경계감도 작용했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존에 있었던 재료들까지 더해지면서 악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시장에 반영되는 듯 했고요. 지난 4월 이후로 매도 사이드카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발동되면서 가슴이 좀 철렁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장중 저점에서 빠르게 만회를 하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특히 중요한 건 코스피 21선, 5일선과의 이격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 안에서 어제 지수가 크게 떨어졌죠. 이로 인해서 5일선, 21선의 이격도를 줄여가는 과정 속 어제는 21선까지 밀렸다가 다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의 사자세가 유효했고요. 이 움직임 속 야간 선물이 2%가량 상승. 사실 이 흐름은 미국의 선물 지수 어제 우리 정규장에서 흘러갔던 분위기 안에서도 힌트가 일부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만회하는 모습이 미국 선물 지수에서 나왔고요. 정규장에서도 일제히 반등, 다우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빨간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러셀, 비트코인, 금 다 같이 올랐고 전일 급등했던 빅스 지수도 절반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반등의 재료는 이러합니다. 대법원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대법관들이 대다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관세 부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는 점 시장은 환호했고요. 여기에다가 민간 고용, ISM, 서비스업 지수 모두 다 좋아서 경기에 대해서도 일부 안도합니다. 기술주 저가 매수, 오픈 AI CFO, AI 거품 과도화 우려에 대한 부분은 과도하다. 과열은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주의 저가 매수를 자극하는 내용들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향방은요. 증권가의 내용은 좀 추려봤을 때
일시적인 조정은 맞는데 12월 중순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KB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강세장이 보통 통상 200일 정도 진행됐을 때 한 260일까지는 200일 전후로 조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길지 않고 강세장 안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은 한 달간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12월 중순부터는 재반등을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정책 모멘텀이 주요하다는 포인트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추세 전환 아니라 지금 과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일시적인 구간이다. 결국 두 가지 재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등 바로 직전까지 지수를 견인했었던 기존 주도주를 공략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이오 화장품, AI 소프트웨어까지 그동안 못 올라왔던, 그러니까 거품에 대한 우려가 없는 쪽으로 어제 선방했던 쪽을 공략해야 될까요? 답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도주에서 단연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할까? 더불어서 기존에 미리 팔았던 분들이라면 어제 급격하게 빠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서 장중 저점에 지금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진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 확인됐던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스팟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나오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하이닉스는 바로 양전을 했습니다. 보시면 1일 최고치 DDR5, DDR4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으로 알려져 있는 SLC, MLC 모두 다 상승 움직임을 띠면서 지금 전주까지 봤을 때 33주 이상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는 유례가 없는 이례적인 상승 사이클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전주 가격인 거죠. 어제 확인이 됐으니까요. 지금 DDR5는 7%가량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도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 같은 상승 사이클은 지금 다시 한번 34주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요, 이런 유례없는 구매 경쟁 속에 반도체 가격은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해야 될 건 뭐냐? 맨 아랫줄에 세 가지 리스크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 오더컷, 그러니까 AI 투자, 계속해서 빅테크가 캐펙스를 늘리고 있잖아요. AI 투자 캐즘이라 함은 이 투자 과열 양상에서 발을 누구라도 한 명 뺀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오더컷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공급 과잉 시그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은 과한 집행은 2026년에 없을 거고 2027년에 IT3, 이 메모리 3사가 조금씩 늘려갈 거다. 따라서 지금 걱정할 단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중국의 반도체 부상.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는 내부 반도체만 써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HBM4와 관련돼서 계속 지지부진했었던 갈등의 불씨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내용에 이제 명확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재료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HBM4 가격 협상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고요.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전 제품 대비 50% 이상 오른 가격대, 지금 시장 추정치는 한 $560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정되면서 지금 3월부터 해서 HBM4 샘플 전달하고 경쟁사들 서서히 HBM3 시장에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 안에서 엔비디아가 가격 너무 높게 부르는데 좀 난색을 표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가격 대폭 인상 그리고 기술 우위를 입증합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HBM 매출만 10조가 늘어요.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 70조 원, 80조 원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정규장 만회, 애프터마켓, 지금 프리마켓 시세 급등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제 차트예요. 마이너스권까지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이 부분은 이 애프터마켓까지 반영한 종가입니다. 1%로 마무리가 되면서 아랫꼬리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21선에서도 삼성전자는 21선 터치가 나왔지만 여전히 5일선 이격도와 5일선과 21선 이격도가 큰 하이닉스는 5일선에서 살짝 밀리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기회도 안 주네요. 4.6% 프리마켓 시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60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 자리, 그럼 지금이라도 이 사이클에 다시 편승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잠시 후 답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차 전지인데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테슬라 간밤 올랐고 퀀텀스케이프, 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 작은 종목들과 큰 종목들 영향권 안에 있을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반가운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삼성 SDI가 테슬라 쪽으로 ESS용 배터리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크게 반응이 없었던 정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테슬라와 7월에 계약을 맺었던 LG엔솔이 이번엔 빅테크 안에 오라클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반가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2024년 초부터 ESS 쪽으로 라인 변환하면서 이쪽으로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는 LG엔솔인데요. 꽤나 성과가 좋습니다. 한화큐셀, 엑셀시오, 에너지캐피탈, 테슬라, 오라클까지.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ESS용 배터리를 납품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미 홀랜드 공장, 스텔란티스 공장 일부를 ESS 라인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파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는 혼다와 그리고 조지아주 합작 공장을 또 활용하고 폴란드 공장까지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 보시죠. 최근에 반등을 주면서 이 테슬라 9월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46만 4천 원 거래를 마쳤고 최대 신영증권과 흥국증권에서는 59만 원까지 봅니다. 차트 잠깐 보실까요? 예상 호가로 나옵니다. 지금 5% 넘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59만 원까지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습니다. ESS 모멘텀 오늘 주목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실적 나왔고요. 세 곳의 리포트 상향 조정으로 뽑아봤습니다. 신한증권에서 제일 높네요. 12만 5천 원. 3분기 영업이익은 컨셉만 놓고 봤을 때 기대치 하회인데 밥캣에서 좀 부진했던 것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고 에너빌 쪽으로는 좋다. 모멘텀 살아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곳에서 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4분기의 수주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지금 가이던스 13조, 14조 원까지 올라가면서 누적 수주 문제없고요. 추가적으로 체코 원전 주기기 계약이 4분기에 나올 거고 가스터빈 추가 수출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수주 달성은 문제없다. 목말랐던 목표 주가 상향 근거가 발생하며 12만 5천 원까지 봤을 때 지금 8만 3천 원이 어제 종가잖아요. 지금 기회일까요? 자리 옮겨서 답 듣겠습니다. 네, 호가 다행입니다. 양 지수 나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9% 올라가면서 4,083선, 코스닥은 913선에서 나란히 1% 이상 강세가 예상됩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 좀 내주십시오. 네. 오늘 급반등하면서 다 같이 오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하이닉스 4%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이크론이 간밤에 또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낙폭을 감안해봤을 때 어제가 마지막 기회였나? 그러면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과 이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비중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어떤 답으로 가져갈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어제 그렇게 반등이 나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너무 많았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이크론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가 대비해서 현재 60만 원대에서
6천 원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70만 원, 80만 원까지 우리가 열어둔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환율이 올라갔었던 부분,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면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받아내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기관에서 좀 많이 받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쪽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소부장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하방으로 꺾이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제 충분히 조정을 장중에 받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한 번 반도체가 메인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투톱을 시초가에 담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참 어려운데요. 네. 지금 환율이 지금 막 어쨌든 공략하시려고 딱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손절가를 하이닉스 기준으로 55만 원 정도를 잡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묘하게 피해 가셨는데 그만큼 지금 공략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호가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민한 대응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도체 이어서 LG엔솔의 반가운 ESS 계약 소식. 사실 삼성 SDI는 우리 이미 예상했던 거야 하면서 그날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LG엔솔은 어제 하락 이후에 어제 선방을 했죠. 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중 확대 근거로 충분할까요, 김 대표님? 네. 엔솔이 이제 오라클의 ESS, 거기다가 또 데이터 센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AI가 이제 칩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전력이 부족하고 거기서 ESS의 중요성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주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저는 그래도 지금 LG 엔솔의 분위기가 좋은 반면 삼성 SDI 분위기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와의 연결고리, 거기에 이제 3조가 넘는 ESS 배터리를 이제 3년 내에 이제 걸쳐서 공급한다. 그리고 연말에 있어서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의 일부 라인이 가동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AMPC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적자가 난 게 다 관세 영향이 크잖아요. 미국 매출 비중이 7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LG엔솔하고 또 삼성 SDI를 또 같이 보는 전략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셀 업체를 봤다면 당연히 소재 업체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또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관심주가 2차 전지 밸류체인이자 또 기판, 유리기판에서의 또 대장인 종목으로 주셨어요. SKC인데 어떤 포인트로 지금 공략하시는 거예요, 김 대표님? 네, 일단 뭐 실적이 적자인 분위기는 뭐 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을 건데,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그래도 이제 늘어났고요. 한 9% 정도 늘어났고, 손실폭이 한 170억 정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LF 비용, 이 ESS 이 북미 부분에서 이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유리기판 이 AMD향 이제 퀄통과 임박 이후에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만약에 SKC, 거기에 이제 경쟁 상대이도 또 LG노텍 3사에서는 제일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SKC를 지금 가격에서부터 미리 선점해서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는 진입 시점은 유효하다. 목표 주가 전에 고점이었던 18만 원, 그리고 저점 라인이었던 10만 원대 라인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나왔는데 지금 공략 가능한가요? 김성훈 대표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공략주로 맞아요. 6만 원대에서 제가 9만 원대까지 충분하다고 했는데, 목표 주가 이번에 TP 한 11만 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이제 이 SML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증대될지, 그리고 미국발 벌써 가스터빈 2주 수주했고요. 또 내년에 8기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멘텀 가능합니다.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가능하다. 답 들어봤습니다. 자, 지수 4,100까지 회복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가를 기대하면서 시장 문 열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갑니다.